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는 1년 반이죠. 아직도 저는 습관처럼 2개의 밥그릇을 꺼냈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만 다시 치웁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죠. 테이블 위엔 반쯤 비운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아내의 사진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처방전에서 받아온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면제, 혈압약, 위장약, 늙음을 증명하는 작은 증거들이었죠. 술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비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왔어요. 젖은 아스팔트와 떨어진 나뭇잎이 섞인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집을 펼쳐 보았습니다. 낡은 책갈피 사이에는 아내의 글씨가 남아 있었죠. 같이 읽어요 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아내는 늘 제가 혼자 책 읽는 것을 안쓰러워했어요. 함께 앉아서 한 줄씩 읽어달라고 졸랐죠. 당신 없는 글자는 왜 이리 낯설까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아내와 함께 읽던 시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같은 글자인데도 무게가 달랐습니다. 온기가 없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영상통화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훈은 요즘 자주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경비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교사로 30년을 보냈던 제가 이제는 밤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경비반장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 원래 교사셨다면서요. 이젠 밤 지키는 게 일이네.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밤새는 건 익숙합니다. 시험지 채점도 늘 밤이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도 저는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답안지를 들여다봤어요. 빨간 펜으로 점수를 매기고 격려의 메모를 적어주곤 했죠. 그때는 그 밤샘이 보람찼는데 지금은 그냥 시간을 견디는 일이 됐습니다. 서랍을 열어 시집을 넣었어요. 아직 미련을 못 버린 듯 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도 아내와 함께 읽던 책을 가져온 거죠. 마치 아내가 아직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나 봅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귀가하는 주민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모두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만 여기 남아서 이 정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새벽 2시, 3시. 때로는 순찰을 나가기도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형광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혼자인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런 밤들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밤들이요. 그저 시간을 견디고 새벽을 맞이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밤들이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가 이 어둠 속에서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요. 새벽 4시였습니다. 복도 순찰을 나갔는데 누군가 대걸레로 물길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불안정한 빛이 복도 끝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밝게 웃어주셨습니다. 아,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 맞죠?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 시간에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미라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벌써 2년째라고 하더군요. 미라가 보온병을 꺼내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시간에 서 있으면 속이 헛헛해요. 따뜻한 차 드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 누군가 저에게 이런 배려를 해준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내가 아프기 전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컵을 받아 들고 마셨어요. 김이 피어 올랐습니다. 차의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까지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뜨거웠나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따뜻해서요. 정말 그랬어요. 뜨거워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다시 느꼈거든요.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온기 말이에요. 미라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이해일까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둘의 눈빛이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머물렀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공기 속에는 말하지 못한 온기가 은근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온기요. 아내를 잃고 나서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어요. 미라는 청소를 계속했고 저는 순찰을 마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경비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기대감 같은 게 생겼달까요? 경비실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아직도 입술에는 차의 단맛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미라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건넨 친절한 말이었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쓸쓸하게 느껴졌을 풍경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달랐어요. 시집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김소월의 시였어요. 진달래꽃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를 읽으면 아내 생각에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립긴 했지만 그 그리움에 작은 위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가 건넨 차의 온기가 아직도 몸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는다는 것,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아픈 마지막 1년 동안은 제가 돌보기만 했었죠.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일은 없었어요. 새벽이 깊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간간히 들리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에 가느다란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늦은 시간에 혼자 청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제 주변에는 동정의 시선들만 있었어요. 안쓰러워하는 눈빛, 걱정하는 말들. 하지만 미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웠어요. 마치 비슷한 외로움을 경험해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함 덕분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차의 단맛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와 미라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은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 일상이 조금씩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집중해서 시를 읽으려 했지만 자꾸 미라 생각이 났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작은 빵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 안 오시죠? 저도 청소 끝나면 늘 깨어 있어서 그냥 들렀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잠 못 이루는 밤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런 마음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가 가져온 따뜻한 빵을 나눠 먹었어요. 별것 아닌 빵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혼자 먹던 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 시간에 대화하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내가 아픈 동안에는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말하기 힘들어했고 저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저도요. 집에 가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라의 대답에서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미라도 혼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혼자라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편안한 정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제가 읽던 시집을 미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읽던 시집입니다. 혹시 좋아하시나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책장을 천천히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미라의 손끝이 제 손에 스쳤어요. 순간 둘 다 멈칫했습니다. 글자 사이에 살아있는 숨결이 있네요. 미라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읽던 시집이었는데 누군가 그 안에 생명력을 알아봐 주다니. 마치 제 마음을 읽어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해왔습니다. 동정의 시선이 싫었거든요. 하지만 미라의 눈빛은 달랐어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들이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희는 계속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미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비는 늘 이렇게 길어요. 아내도 이런 비를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을 텐데 미라 앞에서는 편안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미라의 말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이었죠. 그런 반응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날 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날씨, 책,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지만 그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내일도 뵐 수 있겠죠. 미라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속에는 약속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말이에요. 혼자 남은 경비실에서 저는 시집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미라가 읽던 페이지였어요. 똑같은 글자들인데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본 글자들은 혼자 볼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았어요. 새벽까지 남은 시간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보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날 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리워하던 건 아내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삶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진짜 혼자가 된 거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됐어요. 순간 모든 것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비상전력도 들어오지 않았죠. 경비실에는 작은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이런 날이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이 생깁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정전이라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었고 인터폰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때 미라가 들어왔어요.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나 봅니다. 폭우 때문에 청소 일정이 바뀐 모양이었어요. 비가 너무 세서 복도 물기를 다 못 닦겠네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날이면 청소가 2배로 힘들어지거든요. 빗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닦아내기가 쉽지 않죠. 저는 서랍에서 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먼저 몸부터 닦으세요. 미라가 수건을 받아 젖은 머리카락을 닦기 시작했어요. 촛불 빛에 비친 미라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여린 느낌이었달까요? 갑자기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가까이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로는 경비실 전체를 밝힐 수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 앉게 됐어요. 미라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무섭진 않으세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전된 건물 안은 평소보다 더 을씨년스러웠거든요. 혼자였다면 무서웠을 겁니다. 제 대답이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라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손이 스쳤어요. 테이블 위에서 같은 곳을 짚으려다가 만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떼지 않았어요. 잠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촛불 위로 우리의 그림자가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의 큰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미라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호흡이 조금 빨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미라의 얼굴도 함께 흔들렸어요. 입술이 열리려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정작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미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따뜻하네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순간, 이 분위기,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작아졌어요.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촛불 앞에서는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호흡만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리고 있었지만
경비실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지면서 촛불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현실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거뒀어요. 급작스럽게 밝아진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어색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그 특별한 순간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미라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전기가 들어왔으니 청소를 마저 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싫었거든요. 네, 수고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평범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 봤거든요. 혼자 남은 경비실에서 저는 촛불을 껐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환했지만 왜인지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미라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짧은 접촉이 제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아직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그날 밤 나머지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느꼈던 미라의 온기, 서로를 바라보던 그 시선, 겹쳐진 그림자. 모든 게 생생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감정의 폭우는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미라와 제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서로를 의식하게 됐달까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아침 순찰을 나갔을 때였어요. 단지 안 작은 벤치에서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미라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단지에 사는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아이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과자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미라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미라가 아이에게 말을 걸고 아이가 제잘거리며 대답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라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바라본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봤거든요.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모습.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가 매일 봤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내도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아내는 동네 아이들을 보면 늘 환하게 웃었어요. 간식을 챙겨주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주곤 했죠. 지금 미라의 모습에서 그때의 아내가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리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들었거든요. 미라 자신에게 끌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미라가 아이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뛰어가고 난 후 미라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미라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미라가 제 시선을 느꼈나 봅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둘의 눈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작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 간단한 인사 속에도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일지를 쓰고 있을 때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미라를 지켜봤다는 걸 미라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라의 과거, 제 교사 시절 이야기들.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많이 사랑하셨겠어요. 미라의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청소하면서 이 아파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미라의 말에서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미라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세요. 제 말에 미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네요. 그때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선생님도 참 따뜻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미라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제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런 저에게서도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더 오래 이야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네, 올게요. 미라의 대답에는 약속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가 된 거였습니다. 혼자 남은 경비실에서 저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라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비실 창밖으로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요즘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비를 더 자주 의식하게 된 걸까요? 미라와 함께 있던 그 밤들이 모두 비 오는 밤이었거든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미라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언제 올까? 올까 말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떨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라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자꾸 생각이 나요. 선생님 얼굴이 손끝이 왜 이럴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미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혼자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깊은 숨을 쉬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우리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미라와 저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거든요. 함부로 마음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라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알아요. 근데 가끔은 나도 여자이고 싶어요. 그 말에 담긴 절절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미라도 혼자였구나. 저처럼 외로웠구나. 그리고 저와 함께 있을 때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있었구나.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남자로 여긴 적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남은 사람, 늙어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 앞에서는 달랐어요. 다시 남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미라에게 걸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이성이 말리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아니라고, 너무 성급하다고. 둘 사이에 간격을 남겨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한 걸음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간격이 강처럼 느껴졌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선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도 불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았어요. 미라 씨. 제가 조심스럽게 미라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라 씨 생각이 자꾸 나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 뒤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내에 대한 죄책감,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담. 알아요. 저도 알아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하려던 말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놓인 현실적인 장벽들을 미라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숨길 수 없어요. 미라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었지만 미라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라 씨 마음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어요. 거절도 아니고 받아들임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한계였어요.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닙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제가 돌아서서 미라를 바라봤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기색은 있었지만 화내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선생님이 준비될 때까지. 그 말이 제게는 위로이자 부담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건 고마웠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미라의 마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가 나간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비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아직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두려운 걸까요?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직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라면 제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해준다면 아내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라의 고백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제 마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어요. 단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가을 축제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활기찬 소리였어요. 저는 경비실에서 축제 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푹적거리고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어요. 평소 조용하던 단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라도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로 나선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미라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라가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축제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혼자 있을까 봐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축제 구경 안 가세요? 지훈이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하는 중이라서요. 잠깐만이라도 나가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잖아요. 지훈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혼자 있는 걸 안쓰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로서는 당연한 마음이었죠. 지훈아.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젠 혼자 계시는 거 그만하세요. 누군가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지훈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도 저에게 새로운 만남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제가 계속 혼자 지내는 걸 보기 힘들어하는 거였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아직. 제 말을 지훈이 끊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늘 제가 혼자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취미 생활을 하라고 늘 말했어요. 아내라면 정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기뻐했을 거예요. 그때 창밖을 보니 미라가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미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축제의 소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미라가 작게 웃어주었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지훈이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아, 저분이세요. 며칠 전에도 아버지가 저분을 보고 계시던데. 제가 미라를 자주 바라본다는 걸 지훈이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좋은 분 같아 보여요. 지훈의 말에 제가 놀랐어요.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챈 걸까요? 아버지가 요즘 조금씩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밝아지신 것 같고요. 정말 그랬나요? 저 자신은 잘 몰랐는데 지훈이 보기에는 제가 변했다고 느껴지나 봅니다. 미라와 만나게 되면서 생긴 변화일까요? 지훈아,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좋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고요. 지훈의 대답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아들도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니. 오히려 바라고 있었다니. 지훈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미라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표정에는 갈등과 결심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 미라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 미라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이 진짜인지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인지 확실히 해야 했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미라가 경비실로 올라왔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조금 지쳐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서요. 그때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미라 씨, 저와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미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네,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미라에게 제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고백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거든요.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색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어요.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요. 미라도 용기를 내어 고백했는데 저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저희에게 중요한 밤이 될 것 같았어요. 가을 끝자락이었습니다. 단지 안 작은 정원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은행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계절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라와 저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용기를 내어 고백한 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손은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 우리 마음도 달라질까요? 솔직한 걱정이었어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절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대답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미라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일 거라고.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제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노란 은행 잎이었습니다. 미라가 그 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예뻐요. 미라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 낙엽은 떨어져서도 아름다웠어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 말에 미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미라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제 마음의 속도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성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제는 끝났지만 아직도 단지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미라 씨와 함께 있으면 이상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요. 어떤 감정들이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미라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제 고백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정원에는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옆모습이 그 빛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선생님. 미라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네, 천천히요. 우리는 약속을 한 거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해가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겠다는 약속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떨어지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도요. 미라와 저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어떤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될지.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 순간을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라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계절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늦은 계절의 약속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